손흥민은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득점운이 따르지 않았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끊임없는 위협이었으며 경기 내내 4번의 기회를 창출했다. 현지 매체 스포츠키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설명한 내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휴일 저녁 8시 경기였기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경기를 직접 관전하셨을 텐데 손흥민 선수에게 왔던 결정적인 2번의 찬스는 손흥민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토트넘이 정말 어렵게 이기긴 했는데 이브닝 스탠다드를 비롯한 몇몇 매체들에서는 아직 이번 경기에서 번리의 핸드볼 파울로 선언된 PK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번리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경기 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이틀밖에 쉬지 못한 토트넘 선수들의 컨디션이 우려되었고 조나단 비일 기자가 보도한 바대로 토트넘의 공격 삼각편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클루셉스키를 비롯 주장 요리스 등과 도합 4명의 선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컨디션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번리의 효율적인 수비에 막혀 고생을 했던 토트넘입니다. 강팀의 조건에 꼭 필요한 어려운 경기를 잡아내는 능력, 과거 맨유가 최고의 명문이자 강팀이었던 시절에 늘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을 기복의 대명사 토트넘에서 보게 된 이 상황을 보면 콘테 감독의 지도력이 가히 월드클래스라는 것에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런 콘테 감독이 팀에서 가장 애정하는 선수는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죠. 이런 손흥민 선수를 두고 영국 국대 출신이자 토트넘 출신의 축구 해설가 폴 로빈스는 리그 최고의 선수들인 케빈 데브라이너, 모하메드 살라와 동등한 대열에 있다 극찬하였는데요. 그는 BT 스포츠를 통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평가 항목 중 정말 대단한 것으로 토트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일관성 없는 경기력과는 달리 몇 해 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꼽는 것들이 바로 양발 활용 능력과 골 결정력과 더불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기복 없는 경기력인데요. 손가들이 그토록 손흥민 선수를 지적할 때 쓰던 말인 손기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현지 전문가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짠 평가를 내는 현지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브닝 스탠다드의 킬패트릭 기자가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손흥민 어그로를 끌고 싶은 관종인가 싶을 정도의 평가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원래부터 독설로 유명하지만 그가 토트넘 출신이란 게 더 충격적인 그는 바로 제이미 오하라입니다. 지속적인 손흥민 디스의 대가로 이번엔 현지 매체들의 관심도 받는데 성공했는데요. HITC는 제이미 오하라는 매번 토트넘의 한 선수를 비판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제이미 오하라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경기를 지켜보며 트위터를 통해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을 비판했다는 것인데요. 스카이 스포츠와 토크 스포츠의 전문가인 그가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 불만이 많다고 했다는 기사는 그는 유독 손흥민 선수에게만 냉정한 잣대를 가져간다는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부트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과는 거리가 먼 경기력을 보였고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의 코너킥을 지적했다 전하면서도 손흥민의 코너킥은 일반적으로 토트넘의 경기력에서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는 아스날을 통해 그것을 보았으며 시즌 내내 그것을 보았다면서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이고 토트넘은 승점 3점을 따내 아스날에 대한 압박이 확고해졌으니 제이미 오하라는 불평을 삼가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실제 현지 팬들도 모두가 가까운 포스트를 향해 달린다. 그게 요점이야. 아스날전 코너킥도 프론트에서 케인 백포스트였다. 경기 제대로 안 보나? 우리는 몇 년 동안 이걸 해왔어. 명백히 목요일에 우린 이런 코너킥을 얻어 골을 넣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평가를 받는 대상이기에 그에 대한 독설이나 냉정한 분석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팬도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면 말 같지도 않은 어그로는 없었으면 하는데요.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현지 팬들도 팀의 유스 선수들도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휩쓸었다 전하고 있으며 스퍼스웹은 토트넘의 스타가 올해의 선수상을 평정했다면서 로비 킨과 함께 팀 올해의 선수로 3번 선정된
높은 공동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특히 이 수상에 만족했으며 그의 충실한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면서 해리 케인을 추월하여 3번이나 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것에 주목한 기사는 토트넘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번 시즌 동안에도 소니의 일관성 있는 플레이는 매우 중요했으며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클루셉스키와의 치명적인 파트너십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킨과의 공동 기록을 넘어 토트넘 올해의 선수 역대 최다 선정 선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인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올해의 선수 수상에 대하여 현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SNS와 커뮤니티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팬들 덕분에 최고의 분위기였으며 서포터즈와 주니어 팀 전체의 시즌 선수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 경기의 종료 휘슬까지 화이팅하겠다 이야기한 것에 대해 팬들은 손, 전문가들과 클럽 전체의 훌륭한 롤모델인 당신은 이 상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재미있는 시즌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노리치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해버려.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제 골든 부츠를 찾으러 가자. 넌 우리의 럭키 세븐이고 우린 널 사랑해 소니. 케인은 너의 골든 부츠를 위해 PK를 양보해야 해. 난 케인이 싫어지기 시작했어. 경기 결과가 더 중요했어. 케인은 더 나은 PK 키커야. 물론 소니도 PK를 찰 수 있지만 더 확실한 선수를 확보해야만 했어. 이번 시즌 팀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에서 0대0 상황이었어. 그리고 케인은 최고의 키커 중 하나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맞아. 마땅한 자격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선수인지 알게 되었어. 다음 주에 멋지게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득점왕이 되기를 바래.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소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 못해. 첼시로 와 소니. 소니, 넌 정말 멋진 남자이고 매 경기 너의 열정과 노력을 우리 모두가 알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고 우린 모두 널 사랑해. 노리치 상대로 득점왕을 차지하자. 넌 자격이 있어. 넌 살라처럼 PK로 골 넣는 선수가 아니야. 다음 주 중에 해트트릭을 하고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황금 부츠를 받아. 그리고 토트넘을 떠나지 마. 소는 이 작은 클럽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어. 넌 토트넘의 올해의 선수가 아니라 유럽 기준으로 트로피를 획득해야 해. 좋아. 하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면 떠날 시간이야. 넌 토트넘에 너무 과분해. 다음 주에 해트트릭을 할 거야. 득점왕을 위한 레이스는 아직 진행 중이야. 너의 뒤엔 우리가 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의 자격이 있다는 것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기를 축복하는 반응이 가장 줄을 이뤘는데 이 와중에 흥미로운 기사로 현재 살라에게 한 골 뒤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2골이 아니라 한 골만 넣어도 득점왕이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최근 기사에서 손흥민과 살라가 같은 득점수로 시즌이 끝나게 되면 골든 부츠는 어떻게 되나 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기사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손흥민과 살라가 동률을 이루거나 호날두가 4골을 넣어 3명이 동률을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서 이럴 경우 리그에 선례가 있다는 것인데요. 대개 이럴 경우 다른 대회에서는 도움을 더 많이 기록한 선수가 득점왕으로 결정되는데 프리미어리그 규정에는 동점일 경우 공동 득점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살라가 도움 13개로 도움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7개를 기록 중이기에 다른 대회라면 살라가 득점왕이 되는 것이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이와 상관없이 공동 수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리그 역사에 이런 선례가 남아있다는 기사는 2010-11 시즌 베르바토프와 테베스가 각각 20골씩 득점하여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과 우리의 바람대로 시즌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컨디션 저하인 살라가 잔여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여 명백한 득점왕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살라와 동률만 이뤄도 득점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미러지는 같은 득점왕이라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타이틀이 살라의 득점왕보다 더욱 가치 있다며 살라는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팀 중 한 팀에서 뛰고 있어 이는 필연적으로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PK 키커도 맡고 있기에 이점이 크다면서 이런 불리함을 안고서도 21골을 기록했다는 것은 유럽 5대 리그에서 음바페와 함께 단 2명이라면서 살라와 손흥민 모두 이번 시즌 절묘한 득점자임을 입증했지만 더 인정받아야 하는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도하였습니다. 이미 실제 평가로는 살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역사는 득점왕 타이틀에 이름을 남긴 자를 기억하기에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기왕이면 많은 골을 기록해주기를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